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중도 보수를 취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 듣고 제일로 먼저 반발한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그렇게 막말하냐고 난리가 났는데, 강령에도 보수란 말 없잖아요. 고치고 한 게 극좌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갑자기 여론조사를 하니까 자기들이 인기가 떨어졌다고 노선을 살짝 바꿨는데요. 야, 니기들은 내가 중도 보수라고 해서 진짜인지 아냐? 그냥 어쩐가 보려고 한번 해봤어. 이게 이재명 뜻 아니겠습니까? 보란 뜻이 다음날 노란봉투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결국 뭡니까? 대기업은 다 우리나라에서 나가라는 그런 법입니다. 대기업 나가면 청년들이 일자리 없고, 이제 우리는 북한과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전라도가 왜 저렇게 됐습니까? 발전을 안 해야 그래도 희망을 갖고 지기들을 계속 밀어주기 때문에 절대로 발전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쟤들입니다. 다들 속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이가 입만 벌리며 거짓말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진실이란 게 있을까? 말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떠오르는 말을 다 해버리다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또 하잖아요. 무슨 말이 진실인지 본인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홍장훈이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장훈이가 처음에 체포조가 있었다고 한동훈을 위시해서 막 이랬잖아요. 그러더니 10명이었다가 12명이었다가 14명이었다가 16명까지 늘어났는데, 홍장훈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 계속 나오니까 갑자기 헌재에서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처음에 찢어버리고 없앴다고 했다는 그 메모지를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차라리 가지고 나오지 말지. 그 메모지가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그림 같은 거였어요. 글씨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서 어떻게 체포 명단이 나옵니까? 그 지렁이 같은 그림이 어떻게 한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홍장훈이도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잖아요. 그때그때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뭐가 진실인지를 알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홍장훈이도 이재명하고 굉장히 같은 과입니다. 홍장훈이가 그 메모지를 제일 먼저 연락하고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박선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박선훈이가 북한의 노동당에서 상위 계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국정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홍장훈이 같은 저런 사람이 국정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누가 시작입니까? 이게 김대중 때 시작해서 노무현, 문재인 때 이렇게 국정원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지금 광복회 회장으로 있는 이종찬이라는 인간이 김대중 때 국정원장이었잖아요. 그렇게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정원에 있다 보니까 북한에 가 있는 휴민트도 전부 줘버려. 문재인은 또 중국 휴민트랑 다 명단 줘버렸잖아요. 그러니 국정원에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이, 국정원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초토화를 시키고 있는 게 좌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왜 좌파라고 말 못할까 몰라. 좌파면 창피해? 좌파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어? 진보라는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좌파입니다. 앞으로 우리들 입에서는 진보란 말을 아예 안 해야 됩니다. 진보는 거의 없습니다. 좌파입니다. 그것도 극좌입니다. 지금 야당에서 발의하는 법들 치고 제대로 된 법 없고 전부 국민들 등골 빼먹는 거 아니면 대기업을 없애버리려는 그런 법만 통과시키고 있는 저들.
국민들을 못 살게 하고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저들이 어떻게 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좌파입니다. 좌파 세상에 돼도 지기들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북한도 그러잖아요. 다 못 산 게 아니잖아요. 평양에 살고 있는 상위 10%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90%가 희생을 해서. 지금 그들이 꿈꾸는 세상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내각제를 개헌하려고 생각하는 그 인간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체제 전쟁 중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공산주의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민들이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한 명 한 명이라도 내 주위에 10명씩만이라도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인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공산주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또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한때는 또 부정선거라고 하더니 이게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생각 외로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꾸 검찰에서도 끌어내라 어째라 이 말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요. 보통 사람들도 끌어내란 말 잘합니다. 우리도 대통령을 감옥에서 끌어내라고 하잖아요. 그 쓰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중요한 거는 계엄령은 순수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다 그겁니다. 국민들을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들을 잡기 위해서 내린 계엄이 아니고 나라가 체제가 무너져 가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형식적인 계엄 형식을 빌려서 내린 형식적인 계엄령이었다 그겁니다. 이거는 통치 행위입니다. 검찰에서 끌어내라 했냐 마냐 이거 말할 계제가 안 됩니다. 국회에서 계엄령이 올바랐냐 아니냐 탄핵을 하고 탄핵 소추를 하고 이게 정당한 절차가 아닙니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계엄령은 대통령만이 쓸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헌재 니기들이 뭔데 재단하고 검찰 니기들이 뭔데 해. 국회 니기들은 뭔데? 솔직히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으면 내린 거지. 니기들이 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냐고.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어. 니기들은 입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렇게 난리 쳐놓고 계엄령 하나로 못 내려?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계엄령 내렸다고 저렇게 감옥에 쳐넣어버려야 돼? 니기들이 제왕적 국회야. 검찰이고 국회고 경찰이고 이재명이한테 줄 서는 대가를 국민들은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기들 멀지 않았어. 국민들이 알아버렸거든.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